145페이지에 그 액세스 실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1번 열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교재 연습 문제 액세스 실점 폴더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1번. 엑셀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는 그런 식의 문제가, 가져오거나 내보내는 식의 문제가 나올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액세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엑셀 파일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ACCD 파일 열어서 매출 현황 XLSX 파일을 테이블로 가져오게 하시오 했네요. 외부 데이터 탭에서 이렇게 가져오기 및 연결 그룹에서 엑셀 파일 가져올 거면 엑셀, 텍스트 파일 가져올 거면 텍스트, 이렇게 할 수 있었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엑셀 파일을 가져올 거니까 외부 데이터 탭에서 엑셀을 클릭해 볼게요. 우리가 불러와야 될 그 파일이, 시험장에서는 외부 데이터의 위치가 항상 어디 있냐면 C 드라이브에 DB 폴더에 있다라고 문제지에 적혀 있습니다. 시험 칠 때는 외부 데이터의 위치는 C 드라이브에 DB 폴더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찾아보기 눌러가지고 찾을 때 C 드라이브에서 DB라는 폴더가 있을 거니까 거기서 이제 찾아서 더블 클릭해서 열어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시험장에서 항상 C에 있어요. 엑셀도 C에 OA 폴더에 있다라고 적혀 있고, 항상 시험장에서는 엑셀이든 액세스든 C 드라이브에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가. 네. 근데 지금은 당연히 문서에, 우리 방금 열었던 문서에 컴마19 폴더에 액세스 폴더에 교재 연습 문제 파일 액세스에 실점 폴더 있겠죠? 매출 현황이. 그 매출 현황을 그렇게 열고요. 저장할 방법과 위치를 지정하라고 하고 있는데, 저장할 방법이 1번, 2번 중에서 몇 번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얘는 뭐 연결 테이블로 연결시켜서 가져와라. 지난 시간에 뭐 앞에서 나왔던 내용처럼 링크 걸어서 연결 테이블로 가져와라 했으면은 뭐 연결 테이블 만들겠어 이렇게 하겠지만은, 지금은 그런 말 없고 그냥 마지막에 데이터가 복사돼서 저장될 새 테이블의 이름은 매출 현황 언더바 가져오기로 설정할 것,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새 테이블로 저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옵션으로 하시고요. 다음, 이제 확인했고, 하여튼 이게 파일을 찾아서 내가 그 매출 현황 가져오겠다 이렇게 부른 다음에 그 가져올, 그 저장할 방법을 이렇게 설정한 거죠. 첫 번째 옵션 새 테이블로 가져온다 해서 이제 확인했고요. 시트가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시트가 뭐 여러 개 있으면은 매출 현황 시트도 있고 뭐 판매 현황 시트도 있고 막 여러 개 있으면 어떤 시트를 선택해라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시트 선택도 잘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매출 현황 시트. 다음, 첫 행은 열 머리글이 맞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딱 봐서 맞으면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었죠. 첫 번째 행 여기 얘기하는 건데, 이게 필드 이름이죠. 문제에서도 첫 번째 행을 테이블의 필드 이름으로 사용할 것, 그런 말이 있죠. 지금 145페이지 메뉴의 문제에서 첫 행을 테이블 필드 이름으로 사용할 것,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체크해야 돼요. 딱 봐도 맞잖아요. 근데 필드명이 맞으면 체크해야 돼요. 풀면 밑으로 내려가니까. 다음, 또 필드 옵션에 대한 말, 뭐 예를 들어 매출 번호 필드를 정수 형식으로 하라든지, 뭐 매출일을 날짜 형식으로 하라든지, 뭐 어떤 필드는 가져오지 말라든지, 그런 말이 있으면은 바꾸면 되겠는데요. 그런 거 없죠. 네, 다음. 그 다음에 기본 키에 대한 말이 있습니까? 기본 키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네? 기본키 없음으로 설정할 거 이렇게 나왔죠? 그럼 기본키 없음으로 하시고, 네, 이렇게 지금 기본키가 ID라는 1년번호의 기본키가 1, 2, 3, 4 이렇게 기본키가 추가되고 있으면 안 되고요. 네, 저처럼 ID 기본키 추가되고 있으면 안 되고 프라이머리 키 없음, 기본키 없음으로 해주세요. 네, 됐으면 다음 그 다음에 마지막에 테이블의 이름은 매출 현황 언더바 가져오기 이렇게 해서 마침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매출 현황 엑셀 파일을 매출 현황 가져오기 테이블로 가져왔습니다 이런 말이 뜨나요? 저처럼. 네, 이런 말이 떴으면 됐어요. 가져오기 단계를 따로 저장하시오 이런 건 없거든요. 이런 말은 없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 없이 하여튼 그대로 닫기 하시면은 이제는 이렇게 매출 현황 가져오기라는 테이블이 저처럼 생성이 되어야 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은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인데 엑셀의 내용이 가져와져서 테이블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계속해서 145페이지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2번 열어가지고 해볼게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2번을 열었고 이번에는 또 매출 현황 엑셀 파일에 매출 현황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추가 매출 현황 테이블에 추가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요 똑같이 또 XLSX 엑셀 파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하여튼 가져오기 하는 거 아니면 내보내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매출 현황 엑셀 파일을 매출 현황 시트 데이터를 추가 매출 현황 테이블에 추가하라고 했기 때문에 또 가져오기에서 외부 데이터 탭에 가져오기 연결 그룹에서 엑셀을 클릭하고요. 또 찾아보기로 찾을게요. 찾아보기 해가지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아까랑 똑같은 파일이네요. 매출 현황 엑셀 파일을 또 선택해서 열고 이번에는 저장할 방법을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아까처럼 새 테이블로 가져오라고도 안 했고 뭐 연결시켜서 링크 걸어서 가져오는 연결 테이블로 가져와 그런 것도 없고 뭐라고 했냐면 추가 매출 현황 테이블에 추가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이 테이블에다가 집어넣겠다. 기존에 테이블이 있잖아요. 추가 매출 현황 테이블이. 제가 잠깐 이렇게 열어보면요. 여기는 뭐 레코드가 아예 없네요. 근데 레코드가 뭐 이렇게 아예 뭐 없든 뭐 레코드가 뭐 있든 상관없이 레코드가 이렇게 뭐 있으면 또 그 밑에서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테이블에 내용을 엑셀의 내용을 덧붙여서 추가시키겠어. 네,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추가를 할 때는 외부 데이터에 엑셀에서 지금 찾아보기로 매출 현황을 찾았고 그리고 추가 매출 현황 테이블에 추가하겠어 하는 이 두 번째 옵션으로 네. 그리고 그 테이블은 추가 매출 현황 테이블 다음 테이블에 레코드 복사본 추가하겠어 추가 매출 현황 테이블 네, 그렇게 선택해서 네, 확인 그 다음에 시트가 매출 현황 시트 하나밖에 없지만 뭐 하여튼 판매 현황 시트 뭐 무슨 현황 시트 뭐 이렇게 많이 있으면 선택을 해서 매출 현황 그러니까 무슨 매출 현황 시트를 가져오시오 이렇게 문제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트도 잘 지정해야 될 때가 있고요. 선택했으면 다음 또 첫 행은 열 머리글이 맞냐? 첫 번째 행은 열 머리글이 맞죠? 딱 봐도 맞죠? 예, 이게 뭐 체크를 풀지도 못해요. 예, 왜냐하면은 서로 맞아야지만 서로 일치해야지만 넣을 수 있거든요. 서로 필드가 서로 일치해야지만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음 그리고 이제 테이블 추가 매출 현황 테이블로 가져오는 거 맞죠? 그대로 마침하세요. 마침하면요 이렇게 엑셀 파일을 매출 현황 엑셀 파일을 추가 매출 현황 테이블로 가져왔습니다. 이런 말이 떴으면 됐어요. 그대로 닫기 할게요.
아까 전에는 데이터가 없었는데 제가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생겼네요. 그 다음 계속 이어서 145페이지에 기출유형 1번 해보겠습니다. 기출유형 1번 파일을 열어보시고요. 제품 구매 결제 방법 엑셀 파일을 가져와서 다음과 같이 결제 방법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라고 했네요. 네, 그러면은 또 외부 데이터에 엑셀을 클릭해서 또 찾아보기로 찾을게요.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게 제품 구매 결제 방법이죠. 제품 구매 결제 방법을 선택해서 또 열고, 얘는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째 걸로 하시겠습니까? 네, 새 테이블로 가져와라 하는 첫 번째 옵션으로 해야 되겠네요. 네. 맞죠? 왜냐면은 뭐 다른 테이블에 추가시켜라, 아까 위에 문제처럼 뭐 어떤 다른 테이블에 추가시켜라도 아니고 뭐 연결 테이블로 가져와라 이런 것도 아니니까 첫 번째 옵션으로 새 테이블로 가져오는 첫 번째 걸로 하고, 확인. 그리고 이제 시트는 결제 방법 워크시트 뭐 하나밖에 없고 그대로 다음. 첫 행은 열 머리글이 맞습니까? 네, 첫 행은 열 머리글 체크 돼야 되겠죠? 체크된 채로 다음. 또 필드 옵션에 대한 말은 딱히 없죠? 네, 그대로 다음. 그 다음 기본 키는 뭐라고 합니까? 네, 기본 키는 결제 방법 필드를 기본 키로 지정할 것 이렇게 나왔죠. 아까는 없음 했지만 뭐 지금처럼 하여튼 뭐 추가되고 막 이러면 안 되고요. 1, 2, 3, 4 번호가 붙는 1년 번호 기본 키 추가되면 안 되고요. 기본 키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본 키를 결제 방법으로 하랍니다. 아까처럼 없음 하면 안 되고요. 기본 키를 기존에 있는 이 결제 방법 테이블이 들어갈 수 있게, 결제 방법 필드가 기본 키로 설정될 수 있게. 왜냐면 이 결제 방법이 다 다른 값을 쓰고 있잖아요. 중복된 값이 없죠. 그럼 기본 키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요. 기본 키는 결제 방법으로 해서 다음. 마지막에 테이블의 이름은 결제 방법 테이블 작성하시오 했으니까 그대로 마침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제품 구매 결제 방법 엑셀 파일을 결제 방법 테이블로 가져왔습니다. 이런 말이 떴으면 됐어요. 네, 그대로 닫기. 결제 방법 테이블이 하나 더 만들어졌네요. 그 다음에요, 그 145페이지 맨 밑에 문제 한번 해볼게요. 네, 기출형 2번에서도 2번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1번 문제는 방금처럼 하는 문제라서 여러분이 나중에 혼자 해보시고, 기출유형 2번의 2번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가족이 하는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내보내기 하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145페이지 맨 밑에 문제가 이거는 내보내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는 가져왔잖아요, 엑셀을. 근데 이건 오히려 판매 정보 테이블을 판매 정보 현황 엑셀로 내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보내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판매 정보 테이블을 찍고 하셔야 돼요. 아니,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판매 정보 테이블을 찍고 하셔야 돼요. 지금 기출유형 2번을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판매 정보 테이블도 있고 판매 정보 폼도 있고 이렇네요. 항상 개체를 또 이름만 보면서 판단하지 말고 중복되는 이런 이름들이 있으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테이블하고 쿼리는 이름이 중복될 수 없어요. 쿼리도 가상의 테이블로 보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폼이나 보고서 이런 것들은 이름이 막 중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면서 하셔야 되고, 이게 주의사항이 얘를 엑셀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얘를 꼭 찍고 하셔야 돼요. 판매 정보 테이블을 꼭 선택해 놓고, 가족이 하는 겁니까? 내보내기 하는 겁니까? 이게 네, 내보내기 그룹에서 엑셀로 판매 정보를 찍고, 아까랑 달리 이제 내보내기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이 테이블을 엑셀 파일로 저장시키려고. 네, 엑셀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해도 됩니다. 판매 정보 테이블 마우스 오른쪽 내보내기 이렇게 해서 해도 돼요. 마우스 오른쪽 내보내기 엑셀 이렇게 해도 똑같고, 근데 위치부터 잡아야 돼요. 내보낼 위치부터 찾아보기 해가지고, 내보낼 위치는 시험장에서는 뭐 C 드라이브에 DB 폴더에 내보내라 뭐 그런 식으로 나오겠지만, 지금은 문제에서 액세스 실전 폴더에다가 내보내라고 했네요. 예. 이름은 판매 정보 현황으로 해가지고요. 그 찾아보기로 액세스 실전 폴더에서 판매 정보 현황이라고 할게요. 먼저 위치부터 이렇게 잡아야 돼요. 찾아보기로 액세스 실전 폴더에서 판매 정보 현황이라고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저장을 하는데 그 옵션을 서식 및 레이아웃 유지한 채로 내보내라 이렇게 보통 시험에도 자주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유지한 채로, 네, 테이블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선택해 놓은 이 판매 정보 테이블의 그 속성, 우리가 막 바꿔놓은 속성 같은 거 있으면 그거 유지한 채로 내보내라. 그래서 요걸 체크해야 됩니다. 얘를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엑셀 파일로 내보냈습니다 이런 말이 뜨나요? 저처럼. 네, 그러면 된 거예요. 네, 내보내기 단계를 따로 저장해라 이런 거 없으니까 그대로 닫기 하시면 돼요. 그럼 역으로 내보내진 거죠. 이게 기존의 액세스 파일이 엑셀로 내보내진 것입니다. 네, 그 가져오기하고 내보내기 시험에 이렇게 구분해서, 네, 잘 구분해서 쓰세요. 이제 뒤로 넘어갈게요. 147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부터는 그 데이터베이스 3강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테이블 말고 폼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폼 같은 경우는 화면상의 출력이나 입력을 보조해주는 그러한 창, 입출력을 보조해주는 그런 개체였고요. 그러한 폼이 시험에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만들어진 폼을 편집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으로 넘어온 건데, 원래 첫 번째 작업이 DB 구축, 데이터베이스에서 첫 번째 작업이 DB 구축이고, 거기선 테이블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나온다면, 이제 그 다음 작업이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인데, 폼에 대한 작업들이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폼을 편집을 하실 때는 여기 147페이지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그림이 속성 시트를 이렇게 딱 강조 표시해 놨는데, 이게 꼭 필요해요. 폼을 편집할 때는 얘가 없으면 안 돼요. 폼 디자인 도구 디자인 탭에서 이 속성 시트를 꼭 꺼내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 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보고서도 편집할 때 속성 시트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꺼내는 걸 표시해 놨는데, 제가 말로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러면 파일을 직접 하나 열어가지고 폼을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파일을 열어보세요. 데이터베이스 3강으로 이제 넘어온 거네요. 네, 액세스 연습의 데이터베이스 3강의 연습 13번 파일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액세스 연습 폴더에서 데이터베이스 3강으로 와서 연습 13번입니다. 네, 파일을 열어봤을 때 강좌 정보 폼이 있습니까?
강좌 정보 폼을 한번 디자인으로 열어보실래요? 저처럼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로 열어보세요. 시험에도 이렇게 폼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으로 이렇게 열어서 편집하는 문제가 나오게 돼 있고요. 근데 이 폼을 편집할 때는 저처럼 이렇게 디자인 열었을 때 뭐가 꼭 필요하냐면 속성 시트 요게 꼭 필요해요. 이게 안 열려 있으면 편집을 못 해요. 오늘도 뒤에서. 그러니까 속성 시트를 꼭 열어 달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아니면 여기를 폼 선택기라고 적어놨죠? 지금 그 147페이지의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은 폼 선택기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이쪽을 더블 클릭해도 속성 시트는 나옵니다. 이 폼 선택기 쪽을 더블 클릭하셔도 속성 시트는 나와요. 그리고 이 폼을 자꾸만 최대화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막 최대화시키면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이렇게 창으로 열렸을 땐 특히나 최대화시키면 제목도 안 보이고 막 다운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절대 최대화시키지 마시고 최대화시키지 말고 그냥 쓰시는 게 좋아요. 저처럼 이렇게 렉 걸리고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 복원해서 쓰는 게 좋아요. 최대화한 사람은 혹시 최대화 시키면은 막 렉 걸리고 막 이거 뭐 제목도 안 보이고 막 작업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이게 창 복원하는 단추가 이거예요. 이거 눌러서 창 복원시켜서 쓰셔야 돼요. 액세스 자체를 복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괜히 최대화하지 마세요. 저 따라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폼은 하여튼 이렇게 디자인 열었을 때 폼을 디자인으로 열었을 때 여기에 구역이 또 이렇게 있는데요. 폼 머리글, 폼 바닥글, 본문 이렇게 구역들이 있어요. 네, 그 구역에 대한 그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일단 여기는 폼 선택기라고 해요. 여기는 폼 선택기는 여기를 찍어놓고 우리가 작업을 하면은 폼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속성들, 폼 전반적인 속성들을 속성 시트에서 우리가 열어놓은 이 속성 시트에서 전반적인 폼 전체적으로 뭐 내용을 어떻게 가져올까, 뭐 폼 전체적으로 어떻게 표시할까, 폼 전체에 영향을 주는 속성들이 이제 정의가 될 때는 여기 폼 선택기를 찍고 해야 되지만 이쪽에 이제 구역들이 있는데요. 이 구역들은 또 그 구역 단위로 뭔가 다른 속성들을 줄 수 있고요. 또 이 구역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폼 머리글 바닥글 본문 이게 다가 아니라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이라는 구역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꺼내 볼까요? 이 본문 구역 위에서 저처럼 마우스 우클릭 눌러가지고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도 한번 꺼내 보세요. 나옵니까?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이? 폼 창을 좀 크게 키워보세요. 창 크기를 이렇게 좀 크게 키워보세요. 본문구역은 항상 나오는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본문구역은 레코드 한 줄 한 줄 데이터 하나하나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어요. 폼이나 보고서에서는. 근데 머리글 바닥글들은 뭐 표시했다가 숨겼다가 막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머리글 바닥글을 이렇게 감췄다가 표시했다가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구역이 크게 폼 머리글, 폼 바닥글,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 본문 이렇게 나뉩니다. 보고서도 구역이 똑같거든요. 보고서도 보고서 머리글, 보고서 바닥글, 뭐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 본문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구역들이 다 알고 보면은 용도가 다 다른데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은 제가 잠깐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이 폼 제가 알아보기 쉽도록 그냥 설명글을 좀 넣어볼게요. 저를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 레이블 컨트롤이 설명글 같은 거, 제목 같은 거 달아주는 컨트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를 레이블을 선택해가지고 이 머리글 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그냥 설명글을 적어볼게요.
여기는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 이렇게 제가 그냥 알아보기 쉽도록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이 폼도요 보면은 폼이 원래 인쇄를 위한 개체는 아닙니다. 폼은 그냥 그 종이로 프린트를 하는 개체는 아니고 원래는 종이로 프린트하는 개체는 보고서거든요. 보고서. 근데 화면상의 출력이나 입력을 도와주는 창이지만 이 폼도 내가 원하면은 출력할 수도 있거든요. 이 폼도 이렇게 파일에 인쇄해 가서 인쇄 미리 보기로 해가지고 폼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저는 지금 다운이 되고 있지만은 네, 원래는 잘 이게 2016하고 좀 충돌이 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그럼 제가 용지 방향도 가로 방향으로 좀 바꾸고 네, 용지 사이즈도 좀 작은 사이즈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잘 보이네요. 폼도 이렇게 마음 먹으면 출력할 수도 있는데요. 파일에 인쇄해 가서 인쇄로 출력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인쇄를 하면은 폼 머리글 구역 제일 처음에 딱 한 번 나와요. 그 이후에는 이제 안 나와요. 제일 첫 번째 처음 시작할 때 딱 한 번. 그러니까 여기 폼 머리글 구역은 제목 같은 거 넣는 곳이에요. 큰 제목 같은 거 한번 넣고 끝. 그리고 이제 페이지 머리글 구역, 페이지 바닥글 구역 이런 식으로 1페이지에 머리글, 바닥글,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이 나오고 본문 구역은 제가 아까 없앨 수 없다고 한 이유가 레코드 한 줄 한 줄이 나오는 게 본문이에요. 이렇게 레코드 하나하나가 본문이에요. 근데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은 제가 이제 이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 페이지 넘기는 단추 눌러서 이 페이지로 넘기면 이제 페이지 머리글 구역은 없죠. 네, 1페이지에는 페이지 폼 머리글 구역이 있었는데 폼 머리글 구역이 1페이지에는 있었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폼 머리글은 이제 더 이상 없죠. 네,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은 근데 계속 나옵니다. 왜냐면 페이지마다 계속 처음과 끝에 이렇게 페이지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곳은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구역입니다. 그래서 주로 뭐 필드 이름 같은 거, 필드명 같은 거 표시하거나 페이지 머리글 구역에 아니면 이제 내가 저 머리글 구역 이게 바닥글이죠. 네. 페이지 바닥 밑에 페이지 바닥글 구역은 이제 페이지 번호 같은 거. 네. 그러니까 1페이지, 2페이지. 네. 페이지 번호 같은 걸 표시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페이지 바닥글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페이지 단위로 따로 그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페이지 단위로 예, 계속 나오는 거죠.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1페이지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2페이지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그렇게 계속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폼 머리글 구역과 페이지 머리글 구역은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네, 1페이지의 머리글 1페이지의 바닥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또 2페이지의 머리글 2페이지의 바닥글 이렇게 페이지마다 계속 나오는 거고 그리고 폼 바닥글 구역이 이렇게 마지막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폼 바닥글 구역은 위치상으로는 어때요? 여러분이 보는 그 위치 화면상의 위치하고 제가 보는 인쇄 미리 보기의 위치하고 어때요? 다르죠? 제가 그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이 원래 더 안쪽에 있는 거잖아요. 네, 폼 머리글 바닥글보다 여러분이 보는 디자인으로 보는 위치상으로요. 네, 지금 다 뭐 딴 거 보고 계시지만은 보면 하여튼 위치상으로는 그렇게 제가 이거는 중요한 거라서 일부러 설명하는 건데 네, 페이지 바닥글이 원래 안쪽에 더 있지만 레이아웃상으로는 근데 실제로 출력될 때는 더 바깥쪽에 출력이 돼요. 인쇄될 때는. 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보고서 똑같거든요.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본문 이렇게 돼 있는데 보고서 바닥글이 더 실제로 출력될 때는 위에 출력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폼 바닥글이나 보고서 바닥글은 레코드 끝날 때 맨 마지막 레코드 마무리할 때 전체 요약하는 곳이거든요. 전체 토탈 합계를 구한다든지 뭐 전체 평균을 구한다든지 전체 레코드의 개수를 구한다든지 네, 그런 곳이에요. 네, 그래서
딱 한 번만 나와요. 끝날 때. 그러니까 맨 마지막 레코드 끝날 때 한 번만 딱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페이지 바닥글이 더 아래쪽에 출력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 디자인으로 보는 위치하고 다르죠. 네. 그거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구역들은, 네, 구역을 이렇게 선택해서 나중에 구역 단위로, 네, 형식에서 뭐 높이를 내가 이 구역은 1cm로 하겠어. 뭐 페이지 바닥글 쪽은 내가 찍어 놓고 형식에서 배경 색깔을 뭐 노란 색깔로 하겠어. 네, 그런 식으로, 네, 해보면 구역 단위로 다른 서식을 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147페이지에 보면 또 컨트롤 선택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 컨트롤이라는 말이요, 상자나 버튼 같은 걸 뜻하는 말이에요. 폼은 다 컨트롤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폼이나 보고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으로 열었을 때도 보면은, 폼을 디자인 열었을 때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이 컨트롤 그룹에서 텍스트 상자, 레이블 상자, 뭐 이런 명령 단추,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여기에 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 본문 쪽에 있는 얘가 텍스트 상자예요. 여러분도 찍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를 딱 선택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텍스트 상자 이렇게 나오죠. 속성 시트에 보면은, 저기 위에 머리글 쪽에 딱 찍어보면은 이런 거는 레이블이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들어간 거예요. 텍스트 상자, 레이블 상자, 네, 이런 것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컨트롤이에요. 폼이나 보고서는 이런 컨트롤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여튼 컨트롤 이런 상자나 버튼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수강 신청일 텍스트 상자 컨트롤 찍어 놓고, 나중에 여러분도 뒤에서 할 건데, 이 컨트롤에 뭐 너비를 3cm로 늘리겠어. 그러면 여기 형식에 와서 너비를 3 엔터 하고, 그리고 또 이 컨트롤에 특수 효과를 뭐 주겠어. 그럼 특수 효과, 뭐 그림자 효과를 주겠어. 이렇게 그림자 효과 이렇게 막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컨트롤 단위로 선택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작업할 일이 많아요. 네. 그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요, 그 148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주요 폼 속성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주요 폼 속성이라는 게 여기 폼 선택기 쪽을 찍고, 아까 여기 폼 선택기라고 했었죠? 여기 폼 선택기 쪽을 찍었을 때 속성 시트에 나오는 그 주요 속성들이 148페이지에 적혀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레코드 원본이라는 속성. 이 레코드 원본이 테이블이나 쿼리를 지정하는, 그러니까 폼은 실제로 지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쪽은 테이블인데, 그런 테이블이나 쿼리를 지정해 줘야지만 폼의 내용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폼은 그냥 그 테이블에 입력을 넣어주거나 테이블의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띄워주는 창이기 때문에, 이 레코드 원본이 설정이 안 돼 있으면은 아무 일도 못해요. 그리고 뭐 또 보면 기본보기라는 속성도 중요해요. 이 기본보기 속성도 자주 쓰이는데, 폼은 내용을 확인할 때 폼보기 상태에서 내용을 확인하거든요. 근데 폼보기로 내용을 딱 확인을 했을 때 단일 폼으로 보게 돼, 기본적으로 원래 단일 폼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레코드를 한 번에 하나만 표시하는 거, 한 줄로만 딱 보는 거. 그리고 연속 폼으로 하게 되면은 한 번에 여러 개의 레코드를 표시하는 식으로 보는 거. 뭐 또 뭐 분할 표시 폼 보기도 있고, 뭐 데이터 시트 보기도 있고, 여러 가지 보기 형식이 있습니다만, 단일 폼 아니면 연속 폼을 많이 써요. 한 번에 레코드 한 줄로만 볼 건지, 아니면 여러 줄로 볼 건지, 그런 거를 설정하고. 여기 또 뭐 여러 가지 속성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이런 것들도 다 자주 쓰입니다. 뭐 캡션, 뭐 편집, 삭제, 추가 가능, 레코드 선택기 뭐 등등, 이런 것들도 바꿔볼 일이 자주 있고요. 네. 문제를 풀다 보면은, 네, 하여튼 이런 것들은 폼 선택기를 찍었을 때 나오는 주요 속성이고요. 그 다음 뒤에 149페이지로 가보시면은 컨트롤 주요 속성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149페이지에 보면요, 컨트롤이라는 말이요,
컨트롤이 아까 뭐라고요? 뜻이 상자나 버튼 같은 걸 얘기한다 했어요. 텍스트 상자, 레이블 상자. 근데 그러한 그 컨트롤에 딱 찍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속성들입니다. 근데 컨트롤 원본이라는 속성이 또 중요합니다. 이게 보통 상자를 처음 넣으면 텍스트 상자 같은 걸 처음 넣으면은 언바운드라고 찍혀 나오거든요. 언바운드. 그래서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을 거다. 그런 뜻인데 그런 언바운드 상자를 우리가 딱 찍어 놓고 컨트롤에 나타낼 필드나 계산식을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 그게 바운드 되었다. 필드 값이 바운드 되었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언바운드 컨트롤 좀 이따 할 건데 여러분도 언바운드 컨트롤 딱 찍어서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서 필드를 바운드 시켜 주셔야 돼요. 그럼 거기에 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언바운드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거는 다 알죠. 기본값, 입력 마스크, 유효성 검사 규칙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죠. 앞에서 테이블 할 때도 나왔잖아요. 이런 건 모르면 안 되고 사용 가능 이거 오타인데 예, 사용 가능이라고 적어야 돼요. 149페이지에 지금 오타예요. 이거 사용 가능입니다. 컨트롤에 포커스를 가질 수 있을지 여부. 그러니까 그 컨트롤을 찍지도 못하도록 만들고 싶으면 그 컨트롤에 아예 클릭도 안 되도록 만들고 싶으면 사용 가능을 아니오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럼 컨트롤이 비활성화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잠금 속성 이거는 그 찍을 수는 있는데 잠금 같은 경우는 선택은 할 수 있는데 편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사용 가능과 뭐 잠금 이런 것들도 자주 쓰입니다. 그러면 뒤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로 와서 연습 1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열어놓은 파일이죠. 지금 현재 열어놓은 파일이고 여기서는 폼 마법사를 사용해서 회원 테이블을 기초로 한 폼을 작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들기 탭에서요. 그러면은 폼 그룹에서 폼 마법사를 클릭해 볼게요. 네, 폼을 뭐 이렇게 만들라는 문제는 없습니다. 시험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만들어진 폼을 편집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만들기 탭에 폼 그룹에 폼 마법사를 클릭해 봅니다. 필요한 테이블이요. 뭡니까? 회원 테이블이죠. 회원 테이블을 기초로 한 폼을 작성하시오 했기 때문에 회원 테이블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필요한 필드를 각각 넣어주세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각각 더블 클릭해서 네, 회원 테이블을 선택했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각각 더블 클릭해서 넣고 다음 그 다음에 폼에 어떤 모양을 지정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모양은 뭘로 하라고요? 컬럼 형식이니까 뭐겠습니까? 네, 열 형식입니다. 컬럼이 열인 거 아시죠? 컬럼이 열이고 로우가 행이고 네, 이런 거 엑셀 할 때도 배웠잖아요. 컬럼 열 형식 그러니까 열 방향으로 이렇게 필드가 나열될 수 있도록 행 형식은 따로 없죠. 여기 보면은 로우 형식 이런 건 없죠. 근데 행 형식은 테이블 형식 같은 것이 어찌 보면 이렇게 행 방향으로 쭉 나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행 형식입니다. 컬럼 형식이 열 형식입니다. 다음 그리고 폼에 어떤 제목을 지정하시겠습니까 했는데 회원 정보 입력으로 하라고 했네요. 회원 정보 입력. 그렇게 해서 마침 해보시면은 마침 했을 때 폼 보기 상태로 기본적으로 마침 하면은 폼 보기 상태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렉 걸린 사람 있습니까? 네, 손 들어 보실래요? 렉 걸리는 사람. 네, 그거 하여튼 저좀 이렇게 나오나요? 결과적으로?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2016하고 충돌나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기본적으로 폼 보기 상태로 이렇게 열리고 좀 하여튼 기다려보면 뜰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자꾸만 이게 원래는 이게 2016하고 충돌이 안 나면 이렇게 디자인 보기 갔다가 폼 보기 갔다가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충돌 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폼 보기 상태에서 계속 멈추고 렉 걸리고 충돌 나는 케이스인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요, 되도록이면 폼 보기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디자인 보기로 가는 건 크게 상관없는데, 디자인 보기에서 이렇게 뭘 수정하고 나서 저장하고 닫아버리고 더블 클릭해서 여는 게 나을 거예요. 네,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은 렉이 안 걸릴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디자인 보기, 폼 보기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지금 폼 보기 상태로 할 때 뭔가 좀 충돌이 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장하고 닫고 폼 보기는 그냥 더블 클릭해서 열어서 폼 보기 하는 걸로 하세요. 그러면 렉이 안 걸릴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게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건데, 작성한 폼의 레코드 원본 속성을 강사 정보 테이블로 변경하고 폼 보기로 표시를 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첫 번째 레코드가 김상미 씨 나오고 있죠. 이 레코드는 실제로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일까요? 아까 여러분이 만드셨잖아요. 이 데이터가 어디에서 가져온 겁니까? 네, 회원 테이블. 어때요? 옆에 왼쪽에 회원 테이블이 있습니까? 회원 테이블이 안 보이죠? 근데 없는 게 아니고요. 탐색창에서 이 왼쪽의 창을 탐색창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이 탐색창 왼쪽의 창에서 이 화살표 단추 요거 눌러가지고 모든 액세스 개체를 다 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시험 칠 때는 어차피 모든 액세스 개체 다 보이도록 돼 있어요. 네. 모든 액세스 개체를 다 볼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회원 테이블 있습니까? 지금은 폼만 보도록 돼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처럼 이거 눌러서 모든 액세스 개체를 다 볼 수 있도록 바꿔보시면요, 원래 시험 칠 때는 다 모든 액세스 개체가 다 보이도록 돼 있어요. 거기 회원 테이블 더블 클릭 열어보시면 이렇게 좀 옮겨보면은 첫 번째 레코드가 김상미 나온 게 요거 가져온 거예요. 요거 맞죠? 여기 레코드 탐색 단추라고 하는데요, 폼에서 여기 레코드 탐색 단추에서 다음 레코드 이거 눌러가지고 다음 레코드 이렇게 눌러보면 그 다음 레코드 넘기면 그 다음 김상태, 또 다음 레코드 넘기면 이미화, 이렇게 여기에 있는 내용이 가져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레코드 원본이에요. 네. 근데 이 회원 테이블은 닫을게요. 회원 테이블을 마우스 오른쪽 닫고 폼을 디자인으로 보세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 하라고 했냐면요, 이 레코드 원본 속성을요 강사 정보 테이블로 바꾸래요. 그래서 폼 보기로 한번 표시를 해보래요. 아까 전에 여기 폼 선택기라고 제가 했었죠. 폼 선택기 쪽이 찍혀 있는 가운데 저기 속성 시트에 데이터 탭에 속성 시트가 안 열리는 사람은 꺼내셔야 돼요. 폼 선택기 쪽을 더블 클릭해도 속성 시트는 나오고요. 근데 이 폼 선택기가 찍혀 있는 가운데 데이터 탭에 레코드 원본이라는 속성이 있을 것 같아요. 속성 시트가 이게 탭들이 많죠. 형식 탭, 데이터 탭, 이벤트 탭, 탭들마다 다양한 속성들이 있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면 모두에서 찾으셔도 돼요. 모든 속성이 다 있거든요. 근데 데이터 탭에 하여튼 모두 탭도 마찬가지로 제 위에 보면은 레코드 원본이 있고 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강사 정보 테이블로 바꿔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강사 정보로 바꾸고 됐으면 이제 아까 렉이 안 걸렸던 사람들은 뭐 저장하고 폼 보기로 바로 바꾸시면 될 것 같고, 렉이 걸렸던 사람들은 저장하고, 저도 렉이 걸리니까 저장하고, 원래는 폼 보기 바로 하면 되지만 자꾸만 렉 걸리니까 닫고 저장하고 닫고 이렇게 회원 정보 입력 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폼 보기로 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첫 번째 레코드가 강진희 씨 나왔죠. 강진희 씨 이게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네, 강사 정보. 지금 폼 보기 상태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강진희 씨 이게 레코드가 강사 정보 테이블 더블 클릭하면 열어볼래요?
강사 정보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은 첫 번째 레코드가 강진희 씨 맞나요? 네. 다음 레코드로 넘겨보세요. 다음 레코드. 그 다음 레코드 넘기면 이영덕 씨. 그 다음 레코드 넘기면 또 뭐 김정근 씨. 이런 식으로 레코드 원본이 실제로 테이블에 데이터를 그러니까 실제로 이 폼에다가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테이블이나 쿼리다 하는 것을 알아본 겁니다. 우리가 자주 레코드 원본을 건드릴 일이 있거든요. 시험에서도. 네. 가장 중요한 속성, 가장 먼저 설정이 돼야 될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잠깐만 쉬었다가 151페이지죠. 151페이지에 연습 14번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강사 정보 폼을 변경합니다 라고 했고요. 강사 정보 폼을 디자인으로 열어볼게요. 초점 디자인 열었으면은 거기에 그 이름 텍스트 상자는 데이터가 편집되지 않도록 설정하고, 전화번호 텍스트 상자는 너비를 4cm로 설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름 텍스트 상자가 있습니까? 뭐가 텍스트 상자고 뭐가 레이블 상자고 그런 거를 잘 모르겠으면은 딱 찍어보면 압니다. 네. 선택해 보시면은 딱 찍었을 때 옆에 속성 시트에 나오거든요. 텍스트 상자인지 레이블인지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게 텍스트 상자예요. 네. 보통 이렇게 폼 보기를 했을 때 제가 저장하고 이렇게 닫고 더블 클릭 열어가지고 이렇게 폼 보기를 딱 했을 때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용을 적을 수 있는 상자가 텍스트 상자예요. 이렇게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상자. 지금 이름 텍스트 상자 입력이 들어가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입력을 함부로 못하도록 하래요. 그리고 전화번호 텍스트 상자 너무 좁으니까 너비도 좀 넓혀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려면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이름 텍스트 상자를 찍고 디자인으로 보셔야 돼요. 이름 텍스트 상자는 편집되지 않도록 해라 했으니까 바로 데이터 탭에 잠금 속성, 데이터의 잠금 속성을 yes로 해야 합니다. 아까 전에 편집할 수 없도록 하는 속성이 잠금 속성이라고 했죠. 네. yes로 해주시고, 전화번호 텍스트 상자는 너비를 4cm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전화번호 텍스트 상자를 찍고, 이 전화번호 텍스트 상자는 또 형식, 높이, 너비 이런 거는 형식에 있거든요. 형식 탭으로 와서 너비를 4, 전화번호 텍스트 상자를 찍고 그때 형식에서 그렇게 너비를 4 엔터 했고요. 그 다음 탭키를 사용하여 커서를 이동시켰을 때 최종 학력 텍스트 상자에는 커서가 이동하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잠깐 저장하고 폼 보기로 바꿀게요. 이렇게 아까 다운됐던 사람들은 닫았다가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운 안 되는 사람 폼 보기로 바로 바꾸면 되고. 네. 강사 정보 폼을 더블 클릭해 열어보면은 이름 텍스트 상자는 이제 편집이 안 돼요. 잠금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탭 키를 막 눌러보세요. 탭. 키보드 탭 키. 탭 키를 누르면 최종 학력에도 이렇게 포커스가 넘어오나요? 최종 학력에. 포커스가 이렇게 넘어오는데, 최종 학력 텍스트 상자에 이렇게 커서가 안 넘어오도록 해라. 포커스가 넘어오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거는, 디자인으로 다시 보시고, 최종 학력 텍스트 상자에 찍고 여기를 찍고 바로 탭키 눌렀을 때 안 넘어오도록 하는 속성은 기타 탭에 있을 거예요. 이 최종 학력 텍스트 상자 컨트롤 찍어 놓고 여기 기타에 가서 탭 정지라는 속성이 있나요? 네, 탭 정지 속성을 아니오로 해주세요.
기타의 탭 정지를 안 이유로. 그러면은 이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장하시고 폰 보기로 바꿔서 탭키를 막 눌렀을 때 이제는 탭 정지가 안 먹히는지. 탭키를 막 눌러봤을 때 이제는 안 넘어오네요. 최종 항목에도 이렇게요. 포커스가.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밑에 연습 14번 강사 정보 폼은 닫을게요. 강사 정보 폼은 닫고 강좌 수강 현황 폼을 변경합니다 했으니까 강좌 수강 현황 폼을 디자인으로 열어봅니다. 폼 머리끌 구역의 높이를 2cm로 설정하고 폼 머리끌 구역의 레이블 양식 컨트롤 LBL 제목을 삽입해서 제목 강좌 수강 현황을 나타내라고 하는데요. 이 폼 머리끌 구역이 현재 나와 있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건데 이게 높이가 전혀 안 주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머리끌 바닥글은 꺼냈다가 숨겼다가 할 수 있다고. 만약에 안 나와 있었으면은 본문 구역 위에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폼 머리끌 바닥글을 꺼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높이가 안 주어져 있는 거죠, 이게. 이럴 때는 이 구역을 찍고요. 이 구역의 속성을 주셔야 됩니다. 폼 머리끌 구역이 아까 뭐 하는 구역인지 설명했죠, 제가. 폼 머리끌 구역은 제목 위에 딱 한 번만 딱 나오고 끝이에요. 다음 페이지 안 나와요. 폼 머리끌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딱 한 번만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럼 폼 머리끌 구역을 선택해서 높이를 형식 탭에 가서 높이를 얼마로? 2cm로 엔터 그렇게 주고요. 높이를 2로 줬으면은 여기에 이제 제목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제목을 넣을 때는 이 레이블 컨트롤 요걸로 제목을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레이블 컨트롤이 저처럼 있죠, 위에. 레이블 컨트롤 선택하셔서 폼 머리글에다가 요렇게 드래그해서 넣어줄게요. 레이블을 이렇게 저처럼 이런 식으로 넣고 여기다가 제목을 적어주세요. 제목은 강좌 수강 현황. 근데요, 이렇게 레이블 상자든 뭐 나중에 텍스트 상자든 여러분이 상자를 이제 넣게 되면 신경 써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 상자의 이름, 이 컨트롤의 이름을 신경 쓰셔야 돼요. 얘가 컨트롤의 이름이 뭐죠? 우리가 지금 넣은 이 컨트롤의 이름을 뭘로 줘야 됩니까? 가로에 적혀 있는데 바로 레이블 양식 컨트롤 LBL 제목. 시험에서도 이렇게 레이블 상자나 그 텍스트 상자 넣을 일이 자주 있어요. 자주 있는데 그럼 넣으면 항상 이렇게 넣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타 탭, 모드 탭, 하여튼 기타 탭이든 모드 탭이든 이렇게 딱 탭을 이동해 보시면 개체 틀이 딱 잡히면서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란이 있죠. 여기다가 이름을 LBL 제목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LBL 제목이라고 적었고, 그리고 이게 또 글꼴도 바꾸라고 했죠. 환양해서의 20포인트의 굵게 자동으로. 글꼴도요. 여기 뭐 형식 탭에서 해도 되고, 여기서 글꼴을 바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형식 탭 여기서 해도 됩니다. 네. 근데 한양해서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강의장에 없을 것 같으니까 적어주세요. 그냥 입력하세요. 한양해서 엔터 적어서 넣고 글꼴 크기도 20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폰트가 없어요. 여기 20 엔터. 그리고 글꼴 색도 자동 색깔로 하라고 했거든요. 글꼴 색 단추이고 눌러서 자동 색깔로 해주세요. 제 첫 번째 거 한양에서 20 글꼴색 자동.
그리고 굵게도 하라고 했네요. 굵게도 해주시고요. 하여튼 이 형식 탭에서 네, 그렇게 맞춰줬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은 폼의 탭키 전환에 모든 레코드를 표시하도록 변경한 후 폼의 모든 텍스트 상자에 대하여 그림자를 적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장하고 폼 보기로 한번 바꿔볼게요. 저장하고 닫았다가 다시 더블 클릭 열어보든가. 네. 그러면은 이제 제목이 잘 보입니까? 폼 보기로 해보면은. 네. 근데 제목을 넣은 거고 레이블로 탭 키를 막 눌러보세요. 탭 키보드 탭 키. 탭 키를 막 눌렀을 때 이번에는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안 넘어간다. 네. 그러니까 현재 레코드만 계속 잡고 있다. 1번 레코드만, 김상미 씨 레코드만 계속 붙잡고 있고 다음 레코드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레코드로 그렇게 좀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텍스트 상자도 뭔가 좀 그림자 효과도 주고 너비도 좀 3cm로 그렇게 맞추고 싶다. 그럼 디자인으로 오세요. 디자인으로 일단 왔으면은 폼 선택기를 찍어주세요. 폼 선택기 쪽을 찍고 왜냐면 그 레코드가 다음으로 넘어가고 레코드가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일은 어떤 컨트롤 하나에만 딱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다 적용돼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폼 선택기를 찍고 바로 여기 탭 관련된 속성은 탭 키에 관련된 속성은 다 거의 기타에 많아요. 기타에. 물론 모드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기타 탭에 가보시면은 탭키 전환이라는 속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있나요? 네, 그거를 현재 레코드가 아니라 모든 레코드로 해주시면 돼요. 폼 선택기가 찍혀 있는 가운데 그렇게 기타의 탭키 전환을 모든 레코드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모든 텍스트 상자들을 다 잡을게요. Shift를 누른 채로 5개. 이 5개를 하여튼 Shift를 누른 채로 이렇게 잡아놓고 옆에 왼쪽은 레이블입니다. 이름표들 말고 이 텍스트 상자들 5개를 딱 잡아놓고 형식 속성 시트 형식 탭에서 너비도 3cm로 바꾸고 3으로 바꾸고 특수효과 주는 것도 밑에 보면 있죠. 형식 탭에 지금 다 있어요. 너비 3cm 하고 특수효과를 무슨 효과로? 그림자를 적용하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네. 그림자 효과를 주세요. 볼록 효과, 오목 효과, 막 그림자 효과 이런 것들 이런 게 막 있어요. 특수효과 그림자로 됐으면은 바깥쪽 빈 곳을 딱 찍어서 선택 해제해 보세요. 바깥쪽 빈 곳을 딱 찍어 선택 해제해 보면은 이러한 효과도 잘 들어가 있죠, 그죠? 네. 저장하고 뭐 궁금하시면은 또 폼 보기로 닫았다가 더블 클릭해서 열어가지고 뭐 폼 보기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는 탭 키를 막 눌러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레코드도 넘어가고 그죠? 바뀌죠, 레코드도 이렇게 잘 되네요. 그 밑에 연습 15번 문제는 뒤에 답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뒤에 해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연습 15번은 나중에 한번 뒤에 154페이지 참고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네. 우리는 156페이지로 바로 넘어갈게요. (156페이지에) 그 데이터베이스 3강 연습 16번을 열어서 해보겠습니다. 구매 입력 폼 있습니까? 네, 구매 입력 폼을 디자인으로 열어봅니다. 구매 쿼리를 폼의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라고 했는데요. 폼 선택기가 찍혀 있는 가운데 아까 레코드 원본이라는 속성이 있었죠. 그게 가장 먼저 설정이 돼야 될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레코드 원본이 설정이 안 돼 있으면은 아무것도 폼에 내용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때요? 이 폼 선택기 찍혀 있는 가운데 속성 시트의 데이터 탭에 레코드 원본이 설정이 안 돼 있죠. 네, 그러면은 이 폼은 아무것도 뭔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코드 원본을 뭘로 하라고요? 구매 쿼리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 레코드 원본을 잡았다고 해서 데이터가 바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본문에 전부 unbound라고 찍혀 있죠. unbound. 제가 아까 unbound가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소리라고 했죠. 아무것도 튀어나올 내용이 없다. 네, 본문이 레코드가 나오는 곳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 쿼리로 레코드 원본을 구매 쿼리에 있는 거 갖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지만 본문에 지금 다 unbound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만약에 저장하고 닫고 폼 보기로 딱 열어보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두 번째 문제에서 본문의 txt 구매일자, cmb 이름, cmb 자재명, 뭐 수량, 단가 이런 애들에 대해서 각각 구매일자 이름 무슨 필드에 바운드 시키시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바운드 컨트롤들은 디자인 보기에서 항상 바운드를 시켜야 돼요. 시험에도 매번 폼이나 보고서에서는 언바운드 상자들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언바운드 상자들이 항상 있는데 그런 상자들을 선택해서 우리가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에 가서 뭐 필드를 바운드 시키거나 수식을 작성하거나 하여튼 뭔가를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첫 번째 컨트롤 이 상자가 이름이 뭡니까? 얘가 이 컨트롤의 이름이 뭐예요? txt 구매일자죠? 네, 그러면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에서 이거 뭘 바운드 시켜줄까요? 뭐 이름이 txt 구매일자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구매일자에 바운드 시켜야겠죠? 이겁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거는 또 얘는 이름이 txt 이름이네요. cmb 이름이네요. cmb 이름인 만큼 또 이름 필드에 바운드 시키고 그럼 또 그 옆에 거는 자재명에 바운드 시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요. 하나씩 바운드를 시켜주세요. 수량은 수량에, 단가는 단가에. 지금 여기서 넣고 있는 게 다 어디에서 가져온 겁니까? 이게 얘네들이 아까 여러분이 위에서 구매 쿼리를 레코드 원본 잡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위에 게 안 돼 있으면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레코드 원본이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리고 합계는 말이 없죠. 지금 보니까 txt 합계는 뭐 말이 없고요. 그럼 얘는 냅두면 되고 거래처명 마지막에 이 거래처명은 거래처명에 바운드를 시키고 그렇게 각각 그렇게 바운드를 하나 빼고는 지금 다 바운드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한번 궁금하시면 확인해 보세요. 아까는 아무것도 안 나왔지만 이제는 이렇게 저장하고 그 폼 보기를 해보면 폼 보기로 이렇게 열어보면은 어때요? 이제는 이렇게 나옵니까? 네, 합계 빼고는 다 나오네요. 그림이 있잖아요. 156페이지에 그림이 보면은 결과물이거든요. 시험에도 그림이 있어요. 폼, 보고서, 쿼리 이런 애들은 항상 그림이 결과고 그림하고 다르다면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문제에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세 번째 문제가 합계 컨트롤의 형식을 통화로 하라고 했는데 합계에 뭐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한 문제가 지금 뭐가 비었거든요. 한 문제가 빠졌는데 이 합계를 어떻게 구하시오 하는 문제가 하나 빠졌어요. 여기에. 근데 문제 지금 없지만 원래 있어야 되는데 하나 없는데 이 합계를 어떻게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그림을 보면은 수량 곱하기 단가로 구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예상할 수 있죠. 어차피 그림이 결과물이고 그림하고 똑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합계를 구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지금 한 문제 빠졌어요. 수량 곱하기 단가로 합계를 구하시오 하는 게 빠진 것 같아요. 원래 있어야 돼요, 문제. 근데 그림을 보면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디자인으로 와서 바로 그냥 작성해 줄게요. 디자인으로 와서 이 언바운드 되고 있는 이 상자 txt 합계
여기에는 수량 곱하기 단가로 합계를 구해줍시다. 수식은 는 똑같습니다. x라고 는 해서 수량 곱하기 단가 엔터. 그럼 대괄호 붙습니까? 대괄호 필드명 앞뒤로 대괄호 아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우리가 붙여야 되는 거고, 네. 는 수량 곱하기 단가에서 이제 이렇게 수식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얘가 통화 형식으로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폼 보기로 해보니까 그냥 일반 숫자로 나오네요. 그림에는 원 표시가 붙어 있죠. 또 오른쪽 맞춤도 돼 있네요. 그림에는. 네, 그러니까 형식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으로 보고 이 txt 합계 컨트롤은 찍고 우리가 형식을 형식 탭에서 이렇게 맞추셔도 좋고요. 여기서 얘를 찍어놓고 표시 형식을 통화 형식으로 하라고 했지요. 형식에서 표시 형식을 통화 형식으로. 또 오른쪽 맞춤도 하라고 했죠. 통화 형식에 오른쪽 맞춤도 해주세요. 이게 만약에 뭐 여기서 해도 돼요. 여기 형식 탭에서 여기서 통화 형식이고 오른쪽 맞춤도 그렇게 텍스트 맞춤 여기 밑에 있으니까 또 오른쪽으로 맞추고 똑같아요. 여기서 하든 뭐 저기서 하든 됐으면은 그 다음 폼 보기로 한번 바꿔봅시다. 저장하고 폼 보기 해보세요. 폼 보기 해보면은 이제 잘 나오네요. 합계. 그 다음에 탭 키를 계속 눌러보세요. 오늘따라 탭 키를 많이 쓰는데 폼 보기 상태에서 탭 키를 누르면 지금은 또 이제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순서가 그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순서가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그러니까 txt 구매일자, 이름, 자재명, 수량, 단가, 합계 차례대로 딱딱딱딱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설정을 하랍니다. 디자인으로 와서 그것도 이제 설정하는 단추가 있는데요. 디자인으로 와서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탭 순서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오른쪽에 탭 순서 맞추는 단추가 있어요. 폼 디자인 도구 디자인 탭에서. 근데 이 탭 순서를 클릭하셔가지고 탭 순서를 맞출 때 지금 보면은 본문 구역만 맞출 일이 있어요. 왜냐면 머리글 바닥글은 컨트롤도 잘 없고 본문이 레코드가 나오는 곳이라고 했었죠 아까 전에. 근데 이 본문의 순서가 자재명 갔다가 수량 갔다가 이름 갔다가 이러면은 뭐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막 여기 갔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순서가 지 맘대로인데 구매일자부터 가야겠죠? 구매일자 갔다가 이름 갔다가 자재명 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구매일자 이렇게 저처럼 여기를 딱 찍고 손 뗐다가 다시 두 번째로 꾹 눌러서 위로 올리고 그런 식으로 수동으로 맞추거나 아니면 이렇게 구매일자 뭐 이름 이렇게 수동으로 맞추는 게 지금 좀 귀찮다 이런 사람은 자동 순서를 눌러봐도 보통 이렇게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안 맞을 때 자동 순서로 이렇게 한번 맞춰보는 게 좋아요. 자동 순서가 상자가 먼저 작성된 순서대로 맞춰주거든요. 근데 꼭 맞다는 법은 없어요. 이게 자동 순서로 해도 안 맞는 경우도 많아요. 누가 상자를 옮기거나 만들어 놓고 다시 뭐 상자 옮기거나 이러면은 자동 순서 안 맞거든요. 그러면 수동으로 맞춰야 될 때도 있어요. 막 잡고 올리고 해가지고 지금은 자동 순서가 잘 맞는 것 같네요. 그럼 구매일자, 이름, 자재명 이렇게 순서가 맞아졌으면 확인하고 저장하고 폼 보기로 바꿔보세요. 폼 보기에서 탭키를 막 눌러보시면은 차례대로 넘어가지는가 그런 거를 확인해 보세요. 그 탭 순서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탭키를 눌렀을 때 이렇게 이동하는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연습 17번도 한번 해볼게요.
연습 17번을 열어보시고 구매 정보 입력 폼에 대해 다음 작업을 수행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구매 정보 입력 폼이 있습니까? 네, 테이블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아시죠? 이제는 없는 게 아니란 걸 모든 액세스 개체를 다 볼 수 있도록 하면은 나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럼 구매 정보 입력 폼을 또 디자인으로 열어보세요. 디자인 열었고 여기서 구매 테이블의 레코드 원본을 설정하라고 하고 있는데 또 폼 선택기가 찍혀 있는 가운데 속성 시트 데이터 탭에서 레코드 원본을 잡아야겠죠. 이게 레코드 원본이 없으면은 본문에 보니까 구매 수량, 단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운드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언바운드 되는 거야 원래 안 나오는 애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나올까요? 네, 레코드 원본이 설정이 안 돼 있는데 뭐 어디서 가져와 오겠습니까 저거를. 그러니까 이거 지금 폼 보기 해봐야 에러만 발생할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폼 보기 이렇게 해보니까 오류만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레코드 원본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어디서 가져와야 될지 모르는 거죠. 항상 우선적으로 설정이 돼야 될 게 레코드 원본이다. 실제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테이블이나 쿼리. 그러니까 폼 선택기가 찍혀 있는 가운데 바로 이 데이터의 레코드 원본 속성을 문제에서 얘기한 구매 테이블로 그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연속 폼의 형태로 나타나도록 하시오 했네요. 지금 보면요, 제가 또 저장하고 닫았다가 폼을 다시 열어봤을 때 한 줄로만 나옵니다. 이렇게 딱 한 줄로, 한 개 레코드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까 전에 뭐라고요? 단일 폼.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단일 폼입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 시험에. 근데 밑에 그림처럼 여러 줄로 나오는 거, 밑에 그 156페이지 밑에 그림처럼 여러 줄로 나오는 게 연속 폼이에요. 아까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바로 폼의 기본 보기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단일 폼으로 나오면 안 되고 여러 줄로 나올 수 있게 연속 폼으로 바꿔봅시다. 디자인으로 와서 폼 선택기가 찍혀 있는 가운데, 왜냐면 폼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속성이니까 이거는 어떤 컨트롤 하나에만 딱 지정되는 게 아니니까 폼 선택기 찍어놓고 형식 탭에 기본 보기 속성 있습니까? 형식의 기본 보기를 단일 폼으로 되어 있는 거를 연속 폼으로 해주세요. 네, 됐으면은 저장하고 폼 보기 해보시죠. 그럼 여러 줄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연속 폼. 그 다음 txt 4번 컨트롤의 값이 가운데 정렬이 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는데요. 디자인으로 와서 이 4번 있죠. 또 언바운드 되고 있는 4번. 뭐 언바운드 되든 말든 하여튼 얘를 찍고 그 형식에 가서 가운데 맞춤 할 수 있죠. 네, 아까 오른쪽 맞춤 했듯이 가운데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가운데 맞춤. 그 다음 또 txt 구매일자, txt 4번을 각각 구매일자 4번 필드에 바운드 시키시오 라고 했습니다. 언바운드 되고 있는 이 두 개의 상자 바운드를 시키라고 하네요. 첫 번째 언바운드 컨트롤이 txt 구매일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txt 구매일자는 딱 찍어놓고 데이터에 컨트롤 원본에서 아까 우리 했듯이 당연히 뭐에 바운드 시켜야 되겠습니까? 구매일자에 바운드 시키고, 그 옆에 언바운드 상자는 또 txt 4번인 만큼 또 찍고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에서 4번 필드에 바운드 시키고, 그렇게 각각 구매일자와 4번에 각각 바운드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폼 보기 저장하고 제가 이렇게 폼 보기 해보면은 잘 나오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탭 순서를 설정하라고 했는데 또 탭 키 순서가 안 맞는 모양입니다. 안 맞네요. 탭 순서를 또 맞춰주세요. 차례대로 넘어갈 수 있게. 탭 순서가 안 맞아요.
폼 디자인도 되고 디자인 탭에 탭 순서 단추를 또 눌러서 근데 아까 전에 했듯이 자동 순서로 하면은 잘 맞나요? 안 맞네요. 자동 순서가 안 맞네요 이제는. 맞죠? 구매 일자가 먼저인데 구매 수량이 먼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수동으로 맞춰야 돼요. 자동 순서가 안 맞으니까 저처럼 구매 일자를 먼저 찍고 여기 손 뗐다가 다시 두 번째로 꾹 눌러서 위로 올리고 이렇게. 또 그 다음 4번도 마찬가지 찍고 이렇게 올리고, 또 제품 번호, 수량, 단가, 구매 금액 그렇게 순서가 이렇게 맞도록 하여튼 여기를 잡아야 돼요. 여기를 필드 선택기입니다. 여기를 잡고 올려야지만 딱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자동 순서가 안 맞기 때문에 수동으로 이렇게 맞춰주셔야 합니다. 네, 확인하고 저장하고 폼 보기로 해서 제가 탭키를 막 눌러보니까 맞긴 맞는데 밑으로는 안 내려가네요. 그죠? 현재 레코드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네요. 시키지 않았지만 그 다음 밑으로도 내려가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전에 현재 레코드 말고 모든 레코드로 가도록 하는 게 있었잖아요. 아까 해보셨잖아요. 네, 기타의 무슨 속성? 탭키 전환.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디자인으로 와서 폼 선택기가 찍혀있는 가운데 기타의 탭키 전환 속성이 모든 레코드로 가도록 한번 해보세요. 모든 레코드로 하셔서 그리고 이제 저장하고 닫고 폼 보기로 열어서 탭키를 막 눌러보시면은 이제는 밑으로도 내려간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 다음 158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8페이지에서는요 폼 레이아웃 변경 및 함수 사용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작업이 이제 레이아웃 변경한 작업이었고요. 여기서는 함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뭐 이게 함수가 엑셀하고 똑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고요. 엑셀처럼 뭐 어려운 계산 작업 문제가 있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뭐 계산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기본 함수들은 자주 써요. 여기 158페이지에 나오는 count, sum, avg 이런 것들은 자주 쓰이는 것들이고요. 특히 count는 가로 안에 별표를 넣어놨죠. 필드명을 쓰는 것보다도 별표를 더 많이 써요. 이 카운트 별표 이거 자주 쓰이는데 뜻이 해당 구역의 전체 레코드 개수다 이런 말을 적어놨죠. 그 해당 구역의 모든 레코드. 그러니까 카운트 별표를 쓰면은 그 해당 구역의 전체 레코드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 알려줘요. 이 별표가 그냥 모든 레코드, 그 구역의 모든 레코드를 대신 받아요. 액세스는요 개수, 인원수, 건수 이런 거 구하는 문제에서는 답이 다 거의 저겁니다. 능카운트 별표 그 정도로 많이 쓰이고요. sum은 똑같죠? 근데 또 다른 게 avg. 엑셀은 뭡니까? 에버리지잖아요. 근데 에버리지라고 안 해요. 액세스는 avg라고 해야 돼요. 에버리지라고 적으면 오류가 떠요. 액세스는 그 함수가 이렇게 달라요. 다른 것들이 뭐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today는 데이트로 써야 되고 이런 것도 막 다르고 다른 것들이 꽤 많거든요. 같은 것도 물론 많지만 그런 거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159페이지에 그 계산 함수부터 한번 해볼게요. 체크를 다른 것들 위주로 체크해볼게요. 엑셀하고 먼저 여기서는 SQL 계산 함수는 뭐 방금 얘기했듯이 avg가 달라요. 그죠? avg 다르고 그 다음에 날짜 및 시간 함수에서는 date, time. 엑셀은 today지만 액세스는 date다. 그리고 time도 엑셀은 이렇게 는 time 해서 가로 안에 시분초를 넣어야 되거든요. 가로 안에 이렇게 막 시분초를 넣어주면 엑셀은 이거를 시간으로
시간으로 돌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함수인데, 액세스나 비주얼 베이직은요 그냥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 현재 시간만 표시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현재 날짜를 표시하고 현재 시간만 표시하고. now는 근데 공통이었죠. now는 똑같이 쓴다. now는 엑셀이든 액세스든 뭐 똑같습니다. 네, now는 공통. 네, 얘는 사실 표시할 필요 없고 now는 표시할 필요 없고, 데이트하고 타임만 달라요. now는 날짜와 시간까지 쓰는 게 똑같고. 그리고 year, month, day나 뭐 weekday까지는 똑같아요. 보니까 똑같고, 밑에 date diff, date add, date part, date value 이런 거는 엑셀에는 아예 없거든요. 액세스에서만 볼 수 있고 얘네들은. 근데 잘 쓰이는 건 아닙니다. 자주 쓰이는 건 아니고 엑셀하고 다른 거라서 제가 설명하는 건데, 정말 간혹 가다가 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이 정도인데, 데이트 디프, 영어로는 디퍼런스의 약자입니다. 디퍼런스. 영어로 디퍼런스가 뜻이 뭐죠? 차이. 그러니까 뭐와 뭐를 빼기 한 차이도 되고, 다른 거 차이. 그러니까 시작일과 종료일 간의 차이, 날짜 차이를 구합니다.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 간의 그 날짜 차이를 구하는데, 단위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또 그 차이가, 예를 들어 내가 단위를 갖다가 쌍따옴표 안에 YYYY 이렇게 적으면 그거는 연차를 구합니다. 몇 년차가 나느냐. 근데 단위를 M으로 쓰면은 개월차, 단위를 D로 쓰면은 일수차. 네. 근데 이 단위는요, 데이트 애드나 데이트 파트나 이런 것도 다 똑같습니다. 단위는 쌍따옴표 안에 YYYY 적으면은 단위를 쌍따옴표 안에 지금 표시해 놨잖아요. 네. 그럼 연차를 구하고, 네. 뭐 M을 쓰면 개월차, D를 쓰면 일수차를 구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위를 YYYY 이렇게 적었고, 데이트 디퍼런스 구할 때 쌍따옴표 안에 적어야 돼요. 시작 날짜를 2010년 11월 26일, 종료 날짜를 2012년 11월 26일 이렇게 적으면 이게 몇 년 차가 나는 겁니까? 2죠. 그래서 결과는 2가 되고, 만약에 이걸 YYYY 안 하고 뭐 M으로 적었다. M. 그러면은 결과가 얼마가 될까요? 24개월.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단위가 이렇게 YYY 하면 연차를 구하고, M을 쓰면은 개월차를 구하고, D를 쓰면은 일수차를 구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 데이트 애드도 그러면 똑같이, 애드는 더하는 거니까 단위를 내가 또 YYYY 뭐 이렇게 주고, 숫자는 경과 기간을 나타내는 숫자인데, 네, 뭐 3, 네, 이렇게 주고, 그 다음 시작 날짜를 2016년 6월 28일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 결과가 얼마가 될까요? 3년을 더해라. 네, 그러니까 2019년 6월 28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M을 쓰면 개월을, 네, 몇 개월 더, 3개월 더 더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엑셀은 이런 함수가 없기 때문에 달라서 제가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 조건 함수 쪽으로 가서 159페이지 밑에 쪽에 조건 함수도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네요. 뭐가 다릅니까? 그냥 if가 아니죠. i가 하나 더 달라붙었죠? 사용법은 똑같은데 I if라고 합니다. 액세스는 I if입니다. 사용법은 같습니다. 조건식, 참일 때, 거짓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조건을 내가 성별 이꼴 여 이렇게 적어 놓고,
뭐 조건 만족하면은 여자라고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남자라고 표시해. 뭐 이런 식으로 조건식 참일 때 거실 때 사용법은 같잖아요. 똑같은데 I가 하나 더 붙었다 앞에, 그 차이입니다. 그 I if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추주는 똑같아요. 추주는 똑같고, 스위치, 네, 스위치는 아예 엑셀에 없어요. 네, 스위치는 아예 엑셀에 없는 함수인데, 조건 1을 만족하면 인수 1을 돌려주고, 조건 2를 만족하면 인수 2를 돌려주고, 조건에 따라서 다른 값을 계속 또 조건 3 만족하면 인수 3을 돌려주고, 계속 다른 값을 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영어 성적이 뭐 90점 이상이면 상이고, 영어 성적이 80점 이상이면 중이고, 영어 성적이 80점 미만이면 하다. 뭐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조건을 만족할 때마다 뭘 돌려줘라. 조건 만족할 때마다 뭐 돌려줘라. 스위치 해가지고 그런 식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I, if와 스위치는 하여튼 엑셀에는 엑셀과는 다른 함수니까, 네, 표시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자 처리 함수는 보면은 레프트, 라이트, 미드는 똑같죠. 네, 문자 처리 함수에서 다른 건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엑셀하고 똑같지만 U 케이스하고 L 케이스만 달라요. U 케이스는 대문자로 표시하고 L 케이스는 소문자로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엑셀에도 대문자로 표시하는 함수가 있었어요. 어떤 함수가 있었죠? 똑같이 U로 시작합니다만 똑같이 L로 시작할 거예요. 엑셀도. 대문자로 바꿔주는 함수가 뭐가 있었죠? 엑셀에서. 네, 별로 뭐 엑셀 공부 안 하시는가 보네. 어퍼, 로워, 네, 이런 거 있었어요. 네, 하여튼 똑같은데 엑셀은 어퍼, 로워 이렇지만 액세스나 비주얼 베이직은 U 케이스, L 케이스로 씁니다. 참고로 엑셀은 첫 글자만,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주는 프로퍼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첫 글자만 대문자,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엑셀하고 다른 함수들을 체크해봤고, 뒤에 160페이지로 넘어가서 도메인 계산함수. 도메인 계산함수는 중요한데 함수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액세스는. 근데 이 도메인 계산함수는 그래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왜 자주 나오냐면은 좀 특별한 특징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일단은 dsum, 뭐 davg, 우리 엑셀에도 이런 비슷한 함수가 있었죠. 엑셀에도 dsum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daverage, dcount 이런 거 써본 적 있잖아요. 엑셀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데이터베이스가 표라는 뜻으로 제가 본다 했죠. 엑셀에서도 데이터베이스 함수 dsum이 있었어요. 그래서 표일 때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표로 다 잡고 필드, 특정 필드 값을 계산해 준다. 그리고 조건은 고급 필터처럼 적어가지고, 고급 필터처럼 시트에 적어서 조건 만족하는 것에 특정 필드의 합계 이런 거 구하고. 근데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여기는 도메인이 뭐냐면, 왜 도메인 계산함수라고 하냐면, 앞에 D가 도메인을 의미하고 이 도메인 안에 있는 값들만 계산할 수 있어요. 도메인이 테이블 또는 쿼리가 됩니다. 여기서의 도메인은 테이블입니다. 쿼리도 가상의 테이블로 보니까. 그래서 도메인 안에서 특정 필드 값을 계산해 주겠어. D 뒤에 붙어 있는 함수로. AVG면 평균을 구하겠죠. 썸이면 합계를 구하겠죠. 그리고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의 레코드들만 계산을 한다. 그런 건데요. 제가 이렇게 밑에 적어놨듯이 그 필드 도메인 조건 사용법이 보면은 다 똑같은데 쌍따옴표가 다 붙죠. 앞뒤로. 필드 앞뒤로 쌍따옴. 제가 밑에 적어놨잖아요. 여러분도 여기 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빠졌어요. 필드 앞뒤로 쌍따옴표, 도메인 앞뒤로 쌍따옴표 다 붙여야 돼요. 다 붙여야 돼요. 조건 앞뒤로 쌍따옴표.
다 붙여야 돼요. 네, 그래서 필드 도메인 조건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뒷섬 해가지고 내가 필드에다가 영어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썸으로 계산할 필드가 영어인 거예요. 영어 성적의 합계를 구하겠다. 학생 테이블로부터 네, 도메인이 학생인 거죠. 네, 학생 테이블에서 특정 필드의 합계를 구하겠어. 네, 뒷섬이니까. 근데 단 조건은 수학 성적이 90점 이상인 그런 레코드들에 대해서만 이런 게 되는 겁니다. 네. 필드 도메인 조건 앞뒤로 쌍따옴표가 다 붙고 도메인은 테이블 또는 쿼리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나중에 우리가 뒤에 쓸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콤보 상자의 주요 속성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제가 설명은 더 이상 콤보 상자의 주요 속성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콤보 상자의 행, 원본, 유형, 행, 원본 이런 속성들은 앞에서 알죠? 배워서 폼에서 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회 속성, 콤보 상자로 조회되는 속성을 목록 단추 눌러서 이렇게 조회시키는 속성을 줄 때 네, 행 원본 유형과 행 원본을 가장 먼저 설정한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필요하면 열 개수, 열 너비, 바운드 열 뭐 이런 것도 막 목록값만 허용 이런 거 막 맞추고 했었죠. 밑에 문제들을 풀어보고 마칠게요. 연습 18번을 열어보세요. 데이터베이스 3강 연습 18번을 열었습니다. 회원정보 폼의 상단에 레이블을 추가하고 회원정보 현황이라는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회원정보 폼을 디자인으로 열어보시죠.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거네요. 이게 레이블 상자로 제목 넣었죠. 아까 앞에서 그거예요. 그거 레이블 컨트롤 아까 요거 선택해가지고 제목 넣을 거니까 요렇게 또 드래그해서 위에다가 네. 레이블로 이렇게 회원 정보 현황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제가 아까 전에 이거 넣고 나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이름. 네. 이 컨트롤의 이름이 뭐죠? LBL 제목이죠. 이게 다른 탭으로 넘어가야지 이렇게 개체 틀이 잡히거든요. 개체 틀이. 네. 그래서 이렇게 탭을 이렇게 이동해 보면은 이제 틀이 잡히면서 이름을 넣는 곳이 모드 탭이든 하여튼 기타 탭이든 이렇게 이름을 넣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LBL 제목이라고 해주시고요. 글꼴도 뭐 형식 탭에서 바꾸든 뭐 여기 위에서 저 폼 디자인 도구 형식에서 바꾸든 글꼴도 바꿔주세요. 글꼴은 궁서에 14포인트에 또 가운데 맞춤도 이거 궁서에 14포인트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연습 18번 문제 계속 풀어보고 마칠게요. 회원정보 폼은 저장하고 닫고 궁금하시면 더블클릭 열어보시던가 제목이 잘 들어갔으니까 네, 닫고 이제 그 밑에 연습 18번 네, 강좌 정보 폼을 변경합니다 했으니까 강좌 정보 폼을 디자인 열어보세요. 텍스트 상자 마법사를 이용해서 폼 바닥글에 텍스트 상자 추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폼 바닥글이 나와있긴 나와있는데 높이가 안 주어져 있네요. 이런 경우는 적당히 높이를 주셔야 합니다. 어떤 구역에 뭘 넣으라고 했는데 구역에 공간이 없으면 알아서 높이를 적당히 주세요. 저처럼 네, 적당히 드래그해서 높이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뭘 넣으라고 합니까? 텍스트 상자를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 위에 있나요? 네, 이거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셔가지고 폼 바닥글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보세요. 원하는 위치에 폼 바닥글에 아무데나 드래그해서 넣으면 마법사가 뜨나요? 네, 떠야 합니다. 보통 뜨게 돼 있습니다. 마법사가 혹시 안 뜨는 경우는 있잖아요. 남이 마법사를 꺼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다 뜰 거예요. 아마 건드리지 마시고 잘 뜨면 되는 건데 마법사가 안 뜨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시험장에서 남이 꺼놓은 거거든요. 여기 이
컨트롤 갤러리에서도 자세히 열어보면은 이렇게 마법사가 이렇게 항상 불이 들어와 있는 게 기본이에요. 네,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는 게 정상인데 여러분 집에서도 불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근데 남이 눌러서 끄면은 이게 불 꺼지면 마법사가 안 뜨는데 텍스트 상자는 솔직히 마법사를 잘 안 쓰거든요. 근데 굳이 끌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필요 없으면 취소를 하면 되니까. 근데 마법사가 꼭 필요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이렇게 뭐 단추를 넣는다든지 하이폼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내일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은 마법사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마법사를 혹시 누가 이렇게 불을 꺼놨다면 시험장에서도 켜서 쓰면 됩니다. 마법사를 켜서 쓰시면 되고, 네. 그래서 마법사는 굳이 끌 이유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집에서 작업할 때도 네. 텍스트 상자 이렇게 선택해서 넣었을 때 바닥글에 넣으면 마법사 뜨는 게 정상이고, 굵게 기울인 꼴, 볼드 굵게, 이탈릭 기울인 꼴 요 눌러주시고요. 굵게 기울인 꼴. 네, 다음 그 다음에 IME 모드는 뭐 한글 모드로 해라, 뭐 영숫자로 해라, 뭐 이런 거 없죠? 다음 그냥 그대로 넘기면 돼요. 입력키 상태는 그대로 다음 현재 상태 유지로. 텍스트 상자 이름은 총 강자수 해서 마침 해주시면요. 총 강자수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 레이블도 생겼네요 옆에. 그리고 작성한 텍스트 상자에 레코드의 총 개수가 구해지도록 하고 특수 효과를 볼록으로 해라. 아까 개수 구할 때 뭐라고요? 뭘 쓴다고요? 네, 는 카운트 가로 안에 뭐라고요? 네, 별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는 카운트 별표. 해당 구역의 전체 레코드 수를 구한다 했죠? 여기가 폼 바닥글이죠? 끝날 때 요약할 때 한 번 나오는 곳이라 했잖아요 아까. 네, 그래서 폼 전체 개수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는 카운트 별표 이거 많이 쓰이는 겁니다. 네. 시험에서도 네. 는 카운트 별표를 쓰고 특수 효과도 볼록으로 하라고 했죠. 아까 특수 효과 줘봤죠? 그림자 효과. 네, 좋았잖아요. 형식에서 특수 효과도 주세요. 볼록 효과로. 오목 효과로 되어 있었네요. 네, 볼록 효과로 주세요. 테스트 해보고 마칩시다. 이제 잘 나오는지. 이렇게 해서 됐으면은 저장하시고 폰 보기로 바꿔보세요. 네, 그러면 총 강자 수가 22건이 나옵니까? 그렇게.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